잘 지내셨냐라고 질문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당 내분 상황이 워낙 쉽지가 않아서 지금. 당 내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실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어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예. 저희가 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저 영상 좀 저희가 밝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저 찹찹하네요. 영상을 뭐 직접 간접적으로 예, 또 제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한 5번 이상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누구 아는 사람 있냐라는 그런 자막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아마. 상황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이게 계신가요? 핵심은 어제 최고위원회는 이제 혁신위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당을 혁신하자. 예. 근데 혁신위에 이제 당을 혁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의논을 해야 되는데 혁신위원들은 우리 당에 이번에 혁신위를 처음 구성하면서 혁신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예. 당규로. 예. 근데 거기에 보면 혁신위원들은 독립적으로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일을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혁신위 구성하고 나서 주대한 위원장을 유승민 의원과 몇 예. 분이 만나자고 해서 거기서 만났고 네. 그 자리에서 혁신위의 제1호 안건으로 손 대표 사퇴안건을. 사퇴하는 안건을 올려서 처리해달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임재훈 사무총장의 주장이고. 주장이었고 예. 이제 유승민 대표는 그런 일 없다. 만나기는 했지만 그런 일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그 이후에 또 다른 혁신위원 한 분이 이번에는 이해운 의원이 자기를 별도로 또 불러서 네. 혁신위에 그거를 꼭 상정을 해주고 당신 그분 그 혁신위원은 특히 손학규 대표 쪽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더더욱 당신 말이 힘이 것이다. 실린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꼭 좀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운 의원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그분이 또 폭로를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제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번 혁신위원회가 구성돼서 혁신위원장이 사퇴하기 전날 예. 이 손 대표 퇴진 문제에 관한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하고 나서 그 다음날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리니까 예. 나머지 혁신위원들은 일단 의결이 됐으니까 이것을 최고위원회에 올려줘서 최종 결정을 해주십시오 예. 라고 하는 입장이고 네. 손 대표의 입장은 혁신위원회가 만약에 이거를 의결을 해도 혁신위원회가 의결된 사항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후속 조치를 지금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 혁신위원장을 먼저 선임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상정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대립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둘러싸고 퇴진을 해야 된다, 네. 아니다. 예. 일단은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 예. 그렇게 서로 맞부딪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예, 예. 하면. 혁신위를 통해서 예. 바로 퇴진을 좀 하기를 원하는 측이 있고 다른 쪽은 어쨌든지 혁신위에 권한을 줬으니 예.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왜 사퇴 문제를 제1번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압력을 넣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른미래당의 내홍과 관련해서는 이 질문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정부에서도 그랬고 이미 그 전부터 내부는 있었고 싸웠는데 뭐가 가장 문제일까? 지향점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개혁 보수로 우리 당을 하나로 묶자라고 하는 것이 유승민 대표와 예. 안철수 전 대표의 그분들의 입장이고 손학규 대표와 또 일부 의원님들은 중도 개혁 진보, 예. 중도 개혁 세력, 합리적 진보 세력을 포함하는 중도 개혁 세력의 그 입장으로 당의 입장을 가야 된다. 그러나 그분들도 개혁 보수 세력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입장이에요. 특히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손 대표는 1당, 2당이 아닌 제3당으로서 자강을 해서 내년 총선까지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입장이고 네. 이제 이 개혁 보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계속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내지는 통합 쪽으로 가야지만이 예.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 그만둘 때 예.
이제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어느 당과의 연대와 통합 없이 우리 당이 자강하자라고 이제 그 약속을 의원들 하셨죠. 약속은 예. 했는데 여전히 상대방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접점이 전혀 없는 접점 건. 또 의심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혁신위도 이런 갈등 봉합해 보겠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제대로 출발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대로 결국에는 또 분당수순 해결책이 하나가 있어요. 아,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안철수 대표가 없었죠. 지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어쨌든 이제 독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다고 봅니다. 네. 또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안철수 대표 교감이 뜻이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 많은 행동들을 했거든요. 예. 안 대표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기 귀국을 빨리.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손학규 대표 이 세 분이 모여서 정말로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손잡고 한번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라고 네. 하든가 뭘 이렇게 그분들이 좀 매듭을 져야 되는데. 매듭을 저는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향은 그래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제 함께하자. 3의 세력을 가지고 네. 다시 화합하는 모습으로 한번 다시 한번 내년 총선까지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바른미래당 상황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국회 상황 얘기 좀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예, 예. 추경이 지금 제가 알기로 90일째, 91일째 뭐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다가 지금은 친일 네. 이 얘기로 또 한국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거는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내지는 국정조사 둘 중에 하나 예. 받으면 하겠다 네.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저는 제출이 됐으면 국회에서 적어도 저는 본회의 표결은 열고. 본회의 예. 열고 보고하고 표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막는다고 하면 헌법의 정신과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지금은 추경 굉장히 시급하다. 또 한일 경제 전쟁이 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추경 처리해서 소재부품 산업 지원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표결 자체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면서 예. 추경 처리 않는다고 자유한국당 계속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민주당의 홍영표 전 대표나 네. 아니면은 이원옥 수석하고 아침에 운동 멤버예요. 예. 아침 체육관에 6시면 아침에 만나요. 매일요? 예, 매일.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런하시네요. 예, 민주당이 좀 양보하십시오. 이거는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에서는 추경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임 건의안 그거 하나 못 받으면서 네. 추경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는 건데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계속 공격만 하는 이거는 저는 나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양보를 하라 이렇게 했더니 민주당은 아 이러면 버릇된다. 옛날에는 워딩 그대로는 아닌 거죠. 예. 뭐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의 말씀이신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양보하면 더 요구하고 이걸 양보하면 더 요구하고 계속 이렇게 자유한국당 입장을 계속 반복해왔다.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양보하면 또 다른 걸 더 요구할 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더 이상 원칙에서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참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예. 저도 원내대표 해봤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2달 동안 뭐 한 게 아무것도 네. 없잖아요. 예. 본인도 굉장히 갑갑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고 할 거지만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사리가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많이 생기는 자리인데 예. 참고 또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 해임 건의안 과감하게 받고 제가 그랬어요. 추경도. 받으면 나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음. 그리고 토론을 잘해라. 표결하기 전에 토론하거든요. 예. 왜 이 사람이 해임 건의에 이거 저쪽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정치적인 공세다. 네. 사실은 문제도 안 되는데 과거 사례들이 쭉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해임 건의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민주당의 논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해라.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투표하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해야지 이걸 원천봉쇄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가결될까봐 좀 걱정을 하는 기류도 걱정하죠. 있는 것 걱정하지만 같아요. 예. 정면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해야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한테 예를 들면 가서 설득하고 네. 이건 이만저만 하니까 이거는 부결로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하고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문제가 정말 안 풀리고 있는데 예. 이런 와중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네. 정부가 좀 불성실하다 네. 이렇게 해서 심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예. 이런 결정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타깝죠. 지금 상주로 내려가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감액 심사는 제가 끝났다고 들었고 예. 네. 이제 증액 심사가 남았는데 저도 지금 이번에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책 예. 이것을 급하게 정부가 또 추경으로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갖고 왔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 사업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예. 제가 산자위에서 이번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예. 알아보니까 그게 일주일 만에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산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몇십억만 이상 되는 R&D 지원에 예. 관해서도 과학기술부에서 전부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예. 이거를 지원했을 때 이것이 그 이상 효과가 있는지 수익성이 없는지 있는지 그럼요. 없는지도 다 따지고. 타당한데 예. 이번엔 너무 급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 갖고 와라. 지금 사실 잘 못 내고 있어요. 정부가. 워낙 급박한 상황이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저도 지금 급박하게 지금이 7월인데 예. 추경에 많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8월부터 뭐 정부 내 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빨라도 10월, 11월에 집행되는 건데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올해 추경에서 세운 그런 예산이 과연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제 의문도 있어요. 그러나 또 워낙 시급하다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솔직하게 우리가 좀 급하게 했지만 이런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서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 지금 충돌 아닌 충돌이 되는 지점이 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는데 예. 제1소위 이 선거법 문제를 논의해야 될 제1소위 위원장을 원래는 민주당 몫인데 한국당이 달라. 서로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냐. 한국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해법이 명쾌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과거 역사가 있어요. 예. 3기, 그러니까 3년차 원내대표는 원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원구성을 할 때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펼쳐놓고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몇 개 가져갈 건지, 어느 당이 몇 개 가져갈 건지를 다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나누는 것이 법안소위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면 법안소위위원장을 국회에 전체 다 나누고 나서 숫자를 먼저 나눠요. 예. 그리고 각 숫자별로 각 당이 가져갈 것을 또 다 나눕니다. 예. 이렇게 협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정개특위위원장은 지난번에 소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기로 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정개특위위원장은 당시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가져가기로 예.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비교섭단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민주당이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일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한테 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아니라 예. 명쾌한 해답이 나왔네요. 예, 이렇게 싸우지 말고 바른미래당한테 알겠습니다. 비교섭단 1당과 2당이 아닌 지난번에요. 예. 사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예. 원래 1당, 2당 중에 하나 가져가기로 했는데 두 예. 당이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해결이 안 나가지고 결국 비교섭- 우리 당에다 가져왔어요. 아. 그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현 원내대표가 예, 예, 예. 사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보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지 공수처 법안하고 예. 그 법안을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거를 의논하는 가장 핵심적인 소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관례에 네. 비춰봐도 그럼 바른미래당이 가져가는 게 첫 전혀 이상하지 번째 않습니다. 해법이 될 수 있다. 이고 예, 아마 저희가 예. 또 맡으면 네. 국회 여러 가지 산적한 정치개혁 문제를 잘 해결해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해법이고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장을 전체를 놓고 몇 개 이렇게 가져가기로 다 했는데 그때는 이것이 그 소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이미 됐어요. 예. 예. 한국당은 사실 다른 소위원장을 이미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할 말이 있고 자유한국당은 또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니까 소위원장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하는 경우도 또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양당이 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았으니까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신뢰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바른미래당에 달라. 국회 상황 저희가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석 때면 아마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지 않을까 싶은 게 예, 예. 손학규 대표가 약속했던 추석까지 10%. 네, 예. 근데 만약 10%가 그때 나오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손학규 대표님의 이제 결단이 남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인 거는 손 대표님이 그 말씀을 4월 중순에 하셨어요. 예. 그 뒤로 사실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열심히 좀 당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예. 솔직히 지금까지 뭐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손 대표님 입장에서도 정말 억울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당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제대로 된 활동 한번 하지 못하고 매일 태클 당하고 시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과연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당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도전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10%안 올랐으니까 빨리 그만둬라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지 솔직히 좀 의문도 있는데 네. 어쨌든 손 대표님 입장에서도 국민들 앞에는 국민들은 약속은 다른 했으니.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냥 딱 그 단순하게 기억하죠. 그것만 네. 생각하거든요. 수치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예, 그것만 생각하니까 손 대표님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손학규 대표가 스스로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